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얼마 전에 친정엄마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달 간격으로 연속해서 몸이 다치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처음에는 5일장에 가셨다가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참 운이 안 좋게도 그 오토바이에 부딪혀서 길가에 있던 하천 쪽으로 굴러 넘어지셨어요. 그 바람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 어깨를 많이 다쳐서 2달 가까이를 입원해 계셨어요. 다 완치가 되지 않아서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으러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통원치료를 받으시러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앞으로 떼굴떼굴 굴러버렸어요. 이번에도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병원에 도착한 한참 후에야 깨어나셨어요. 119에서 온 다급한 사고 소식을 듣고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친정엄마가 입원해 계신 병원은 지방 쪽이었는데 거리가 시간상으로는 3시간이나 먼 곳이었어요. 하필 그날은 시어머니의 환갑 전날이었습니다. 식구들만 모여서 초촐하게 환갑잔치를 열어드리기로 한 날이었어요. 강원도에 있는 경치가 좋은 곳에 펜션 한 채를 통째로 빌려서 온 식구가 모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진두주의는 형님들 2분이 하셨고 저는 막내여서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친정엄마의 사고 소식은 강원도로 가는 길에 듣게 되었어요. 남편이 운전하던 차에 이런저런 짐들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강원도에 짐을 풀어놓고 뒤따라오기로 하고 저만 휴게소에서 택시를 불러서 갔습니다. 친정엄마가 먼저 본 사고로 인해서 몸이 다 완치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사고를 당하다니 거기에다가 아직 의식도 없다고 해서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의식이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는 한쪽 다리가 불편하셔서 잘 움직이시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애가 타셨는지 저에게 계속해서 어디쯤에 왔냐고 전화만 하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장녀였기 때문에 많이 의지를 하셨어요. 아직 동생 회사 일 때문에 출발도 못한 상태라서 병원에는 보호자도 없이 엄마가 혼자 계셔야만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 엄마의 모습은 말도 못하게 머리 쪽을 많이 다쳐서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군데군데 여러 바늘을 꿰매야 했고 뇌진탕에 소견이 있어서 다시 갑자기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에 엄청 긴장이 되었지만 엄마는 달려온 저를 보며 미안해했어요. 당장에 사고 경위를 조사하려는 경찰과 버스 회사에 상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합의를 보자는 말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엄마가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합의를 보자고 나서다니 제정신이냐고요. 이런저런 일들로 머리가 복잡한데 이럴 때 남편이라도 옆에 있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펜션에 짐만 풀고 온다던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의식이 돌아왔다는 말에 시어머니 환갑을 치르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어려운지 알아서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한테 말을 잘 전할까 싶어서 경황이 없어서 따로 전화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환갑날이 있던 다음 날에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저 저희 엄마의 사고 소식에 남편과 함께 문병을 하러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의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나를 보시더니 바로 제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놀랄 노자였어요. 환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랬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네가 감히 내 환갑 기념일을 망친단 말이냐? 네? 제가 왜 어머니 환갑을 망쳤다고 그러세요? 그러자 옆에서 시누이가 그랬어요. 언니,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요? 얼마나 대단한 큰 사고가 났나 해서 우리도 달려봤는데 이게 뭐예요? 이것도 사고라고 우리 엄마 한 번밖에 없는 환갑을 망쳐요. 누워있는 엄마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얼굴에 새파랗게 질린 표정이었어요. 문병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며느리 잡으러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병실 밖으로 겨우 끌고 나왔어요. 저도 따라 나와서 시누이 뺨을 세게 2번 양손으로 쳤습니다. 이건 네 엄마가 내 뺨을 때린 값이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막 달려들면서 그랬어요. 감히 어디다 대고 손찌검이야? 너 나한테 죽어볼래? 그래서 제가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살짝 피하면서 시어머니의 다리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나자빠지면서 나 좀 해라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누가 보면 돼지 멱다는 줄 알겠더라고요. 신이가 또 저를 향해 돌진하길래 평소 닦아온 권투 실력을 100% 발휘했습니다. 신이도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서 꼬꾸라졌는데 남편이 기가 막히다며 어쩔 줄 몰라하며 발만 동동 구르더라고요. 그 소리에 놀라서 달려온 간호사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게 어쩐 일이에요? 어디 다치신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가리키며 그러셨어요. 저 물건이 시애미를 때렸어요. 경찰을 불러줘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여기서 미끄러 넘어지셨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시애미가 또 그랬습니다. 와, 저 사기꾼이 우리 엄마랑 저를 이렇게 때렸어요. 넌 죽었어.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오빠는 뭐해? 왜 구경만 하고 있어? 그러자 남편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왜 해보지도 못할 거면서 달려들어. 내가 말했어, 안 했어? 네 언니는 태권도랑 권투로 단련된 여자야. 나도 함부로 못 건든다고 했냐, 안 했냐? 난 모르니까 알아서 해. 장모님한테 죄송하다고 싹싹 빌러갈 테니까. 그 말을 듣던 시어머니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욕짓거리를 한 바가지 퍼붓더라고요. 괜히 간호사한테 화풀이를 했습니다. 간호사 양반, 경찰을 부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저것이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그러자 간호사들이 그랬어요. 일단 어디가 아프세요? 움직일 수 있겠어요? 모녀가 어쩜 저렇게 판박이인지 엄살은 어찌나 부리고 자빠져 있던지 저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한 번 더 그러면 눈가를 파버리겠다고 손가락 2개를 보였더니 흠칫 놀라서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간호사에게 시어머니와 시니를 한번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아보게 해달라고 해놓고서 엄마 병실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엄마의 손을 잡고서 안심을 시켜드리고 있었어요. 장모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희 엄마와 동생이 좀 성질이 못됐어요. 큰 사고가 났다고 해서 달려왔는데 생각보다 큰 사고가 아니어서 좀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부인은 늘 그렇게 우리 딸에게 손찌검을 자주 하시는 건가? 그렇다고 오자마자 바로 뺨을 후려치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랬더니 남편이 웃기게도 저희 엄마에게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대신에 제 동생이 혜인 씨한테 얻어 터졌어요. 엄마도 채통 없이 혜인 씨한테 당해서 지금 어디 하나 부러졌을 거예요. 엄마는 그렇지 않아도 머리를 다쳐서 골머리가 아프신데 이런 회한한 광경과 남편이 이해가 안 가는 말에 골 때린다며 그러셨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머리가 이상한가 보다. 세상에 사돈이 내 앞에서 내 딸을 뺨을 때리지를 않나. 내 딸이 사부인을 어떻게 했다고 하질 않나. 머리가 복잡해. 다들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속아지 없는 남편을 쥐어박으며 제가 그랬습니다. 자기는 왜 엄마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빨리 어머니한테 가봐. 그리고 알지? 말 잘해라. 혹시라도 경찰을 부르면 처신 잘해. 알았어? 응, 걱정 마. 엄마랑 신영이가 잘못한 거잖아. 말은 바르게 해야지. 엄마도 저의 본연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혜인아, 나 정신없다. 니네들 다 가. 낫는 병도 안 낫겠다. 너도 웬만히 해야지. 내가 네 성질 좀 죽이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러다가 엄마가 골이 아프다며 머리를 두 손으로 잡고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그랬습니다. 엄마, 알았으니까 그만 말씀하세요. 저 그동안 성질 한 번도 안 내고 잘 죽이고 살았는데 이번 경우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또 그러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조소방과 결혼한 것을 반대했던 거야. 넌 어째서 엮어도 꼭 그런 쪽과 엮이더라. 네 시어머니가 알아주던 일진 중 일진이라고 했냐 안 했냐. 그 딸도 오죽하겠냐. 아이고야, 나 심장 떨린다. 잠시 후에 시어머니와 신우한테 갔던 남편이 제게 큰일 났다며 잠깐 나와 보라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큰일 났어. 엄마가 진짜로 경찰을 불렀다. 네가 갈비뼈 금이 가겠다고 하고
신영이는 어금니에 금이 가고 입술이 터진 게 다 네가 때려서 그런 거라고. 진술하고 난리도 아니야. 호들갑을 떠는 남편에 비해 저는 차분하게 남편에게 물었어요. 너는 경찰한테 뭐라고 했는데? 나? 나야 어떻게 내 마누라가 때려서 그렇게 됐다고 하겠냐? 아니라고 잡아댔지. 잘했어. 자기만 내 편이면 되는 거야. 내 뺨을 먼저 때린 건 어머니란 사실 잊지 마. 알았지? 어. 그런 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누워있는 병실로 갔어요. 경찰 2명이 와서 그때까지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진술한 조서를 꾸미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소리를 높이고 그랬어요. 세상에 세상에, 시어머니를 때리는 며느리가 어디 있답니까? 당장에 쳐넣어주세요. 그러자 그 경찰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서혜인 씨 맞으신가요? 네. 지금 저 2분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요. 제가 어떻게 2 사람을 저렇게 만들겠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여기 이분들 바쁘신 분들인데 그냥 보내드리세요. 그러자 경찰분들도 정황상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다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향해서 그랬어요. 거짓 신고를 하시거나 거짓 진술을 하시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미치고 환장하겠다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한 혼남 청년이 그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한 줄기 빛이 그 청년에게만 비추는 듯 했어요. 그렇게 시끄럽던 병실 안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이게 뭔 일일까요? 앞도하는 그 뭔가의 그 아우라에 다들 시선이 고정이 되어서 다들 하던 일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봉덕이라고 합니다. 혜인이 오빠 되는 사람이에요. 그때서야 저도 겨우 알아봤네요.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몇 년 전에 돌아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오빠만 못 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키도 크고 환칠한 미남이 되어서 돌아왔다니 제가 봐도 멋지더라고요. 이게 실화냐? 키도 190이나 가까이 되어 보이는데 아이돌처럼 롱다리에 날씬하기까지. 옷은 어쩜 그리도 멋지게 입은 건지 영화배우 정우성이가 저리 가라 할 정도였어요. 경찰인 2분도 입을 쩍 벌리고 쳐다볼 정도로 비주얼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알던 사촌 오빠라니 이럴 수가. 잠깐의 그 몇 초 동안은 세상이 멈춰버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천방지축에 망나니 같던 시누이가 눈에서 하트가 뿅뿅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두 볼이 붉으스레 변하더니 입에 차크를 물고 조용해졌어요. 참 그런 것 보면 인간의 외모도 찰나고 볼 일이더라고요. 그 왼수 같은 것이 그렇게 얌전해질 줄 어찌 알았겠어요. 우리 사촌 오빠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 잠깐의 정적 속에 제가 오빠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봉덕이 오빠? 봉덕이 오빠 맞아? 응, 오랜만이다. 혜인아, 네 결혼식에 참석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너도 많이 이뻐졌구나. 그때서야 저는 깍 소리를 내며 눈물나게 반가운 상봉을 했습니다. 그런 제 뒤에서 남편 2 손을 깍듯이 모아선 채로 소개를 해줄 때만을 기다렸어요. 거기 있던 경찰 2분도 그 광경을 참 재미나게 지켜봤고요. 저는 자랑스럽게 제 사촌 오빠를 모두에게 소개를 시켰습니다. 제 오빠예요. 지금은 국제변호사예요. 아직 미혼이고요. 잘생겼죠? 그러자 갑자기 시누이가 이전까지는 죽는 신용을 다하며 너저분하게 누워 자빠져 있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옷매무새를 다듬고 머리를 다듬고 타석곳하게 앉아서 그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혜인 언니의 시누이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조신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엄마예요. 그 말투에 모두 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도 남편도 경찰 2분도 입을 삐죽거렸어요. 갑자기 말씨가 바뀌니까 코미디 극장 찍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활짝 웃으면서 오빠가 말했어요.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경찰이 왔다고 해서 제가 뭐 도울 게 없나 해서 왔는데요. 그러자 시누이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별일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경찰분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합의 본거를 할 테니까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시누이한테 뭔 소리냐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교양 있게 말씀하세요. 라고 하며 경찰분들을 공손히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서 사촌 오빠에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뭘 잠깐 오해를 하셨나 봐요. 저희는 사돈 병문안 왔다가 복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이를 보면서 별 같지 않게 군다는 식으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신우이가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서 그랬습니다. 엄마가 오해를 해서 언니한테 실수를 했으니까 사과하세요. 라고 하며 시어머니를 향해서 눈을 찔끔 거리더라고요. 눈치도 없는 시어머니가 신우이에게 그랬어요. 너 갑자기 왜 그러냐? 뭘 잘못 먹었냐? 사촌 오빠한테 눈웃음을 살살 치면서 목소리는 어쩜 그렇게 애교스럽게 간드러지는지 딱 봐도 사촌 오빠한테 한눈에 쏙 빠졌더라고요. 뒤늦게 눈치를 챈 시어머니가 저에게 마지못해 사과를 했습니다. 아까는 내가 큰 오해를 했나 보다. 미안하다.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자 신우이도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언니, 저도 언니한테 오해해서 미안해요. 그러자 사촌 오빠가 그랬어요. 하하,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겠군요. 참 성격도 좋으신 분들이라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이에요. 우리 엄마한테도 사과를 하셔야죠.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데요. 그러자 신우이가 앞장서서 시어머니를 향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얼른 가서 사돈께 잘못했다고 빌어야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허허. 멋쩍은 시어머니를 끌다시피 해서 엄마 병실로 와서 죄송하다며 별 구실도 아닌 것들을 다 끌어다가 합류를 시켰습니다. 배꼽 잡고 웃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피식 웃기만 했네요. 신우이가 나서서 미안한 마음에 식사 한 끼를 대접을 한다며 사촌 오빠랑 모두 함께 주변의 유명 식당을 고르고 골라서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그 뒤로 헤어졌는데 신우이가 완전히 제 앞에서 설설 기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생전에 백마탄 왕자 같은 남자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남자가 나타났으니 난리가 난 거였죠. 순식간에 제가 갑이고 신우이가 을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얼마나 닥달을 했는지 시어머니도 저한테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는 양 대하셨어요. 그뿐이겠어요? 생전에 신우이한테 못 받아볼 것 같은 고급 명품백 선물도 해줬어요. 꼭 무슨 뇌물을 받아 처먹는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명색이 생일 선물이었고 저도 결혼할 때 혼수 선물로 명품백 하나 정도는 사줬으니 받을만 했습니다. 선물을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옳게 언니, 그동안 제가 못되게 굴어서 미안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선물을 드리는 거니까 제 진심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씨, 내가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그때 병원에서 나한테 어디서 터져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니, 우리 사촌 오빠한테 빠져서 그런 거예요? 전곡을 찌른 내 질문에 얼굴이 발그레해지면서 아니라며 손살을 치는데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해줬어요. 우리 사촌 오빠는 학벌이면 학벌, 직업이면 직업, 외모면 외모, 능력이면 능력, 돈이면 돈, 인성이면 인성, 그 어떤 것에도 빠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 아시죠? 그러자 아무 말도 않다가 안 되겠는지 제 두 손을 잡고 그랬습니다. 언니, 나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언니한테 잘할 테니까 한 번만 사촌 오빠에게 제 얘기를 잘해주세요. 미쳤어요? 우리 오빠 나가시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 될 일에 용쓰지 말아요. 사실 우리 사촌 오빠는 잘난 외모만큼이나 여자 외모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들 여자들이 우리 사촌 오빠를 좋아해서 안달인데 굳이 땡기는 여자들이 안 보인가 봐요. 아직 일에 더 열심히라 미혼이었는데 신우이가 그런 사촌 오빠를 혼자서 좋아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럴수록 제 주가는 더 올라갔고요. 신우이는 부단히 제 눈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노력하는 거 어딘가요?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이 되겠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품 있고 고상한 기분이 되려고 부단히 신우이한테 구박받는 것 같더라고요. 참 꿈도 야무진 신우이가 안 되었지만 저야 뭐 신우이가 꿈을 깨기 전까지는 이런 갑을 관계를 잘 즐기려고 합니다.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